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주식시장이요, 널뛰기 장세가 펼쳐지면서요,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어요. 자, 하지만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요, 외국인 매도 지속으로 인해서요, 불안한 상승이었지만요, 향후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이번 시간엔요, 개인들의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와 함께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반등을 줬죠. 자, 거기에 따른 목표치 분석과 함께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코스피 일봉해서 시나리오 1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먼저 수급상을 봐야겠죠.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세는 이어졌어요. 3,700억 매도를 보인 반면에 기관들이 순매수 전환됐죠. 1,300억대. 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장 막판에 매도해서 매수세로 전환되면서요, 예,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확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들은 한 1,700억, 최근 순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한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파생 쪽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 500억대 매도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 개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를 보였어, 소폭이요.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도 뭐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 속에 파생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중간에 있는 박스를 보면요, 오늘 고점이 그렇죠? 1759, 전일 대비해서 한 4.3% 상승을 했고, 저가는 1668, 마이너스 1%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장중에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지만 막판에 그렇죠? 상승 마감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요번에 반등을 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내 지금요 1800 밑으로 내려갔죠. 우리가 처음 말씀드릴 때 1840포인트인데 20포인트씩 내려오다가 최근엔요 이제 10포인트대로 이제 하락 추세가 있죠. 뭐 월요일 날 되면은 한 1780포인트대, 하루 이틀 되라면 1770은 지금 오늘 고점이 1759, 1760이다 그러면 거의 언저리, 우리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는 왔다 해서 시나리오를 봤을 때요,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확대되면서 지수가 밀릴지 아니면 순매수 전환된다든지 해서 다시 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시나리오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1800 그 밑 내에서 일단 목표치는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쌍바닥 비슷하게 내려와서 뭐 한 1500포인트대 그렇죠? 찍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이 1800선 20일 이동평균선 내에서는 좀 일부 현금화해서 한 20% 정도는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시나리오인데요. 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시나리오 2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이거 박스권에 있는 것이 이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의 이 일별, 그렇죠? 수급 사항이에요. 여기 줄 쳐져 있는 데가 외국인들이 5천억 미만의 매도라든지 아니면요 순매수 전환한 게 3월 2일서부터인가 이번 달에 나온 수급 사항인데요. 자, 개인들이 5천억 미만으로 매도를 한 날이 5일밖에 되지 않죠. 3월 4일 날은 한 1,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3월 5일도 한 1,400억 매도, 상승세 이어졌고요. 그리고 3월 24일 날, 그쵸? 이 화요일이죠. 주가 다시 한 800억 정도 매도를 보여서 주가 큰 폭에 움직였고, 그리고 수요일 날 3,200억, 주가 크게 올라갔죠. 자, 오늘도 3,700억, 5천억 매도세가 크게 확대만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과거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보다, 여기 보면요 3월 9일 날이 1조 3천억대, 3월 13일이 1조 1000억대, 3월 17일 1조 원대, 그때보다는 확연하게 매도세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요번에 상승폭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최근 낙폭에 따른 올해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폭의 3분의 2 정도의 수준 1980포인트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받으면서요. 또 이렇게 낙폭의 3분의 2 조정을 받으면요. 우리가 아까 먼저 봤던 이 쌍바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그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1650까지 한번 대밀렸다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2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국면. 이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은 20일 전후, 그러니까 1800 약간 밑도는 선에서 현금 20%는 확보를 하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끌고 가면서 더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는 1950선 이외에서는 또 물량을, 현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면서 50%까지는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세가 급격히 감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느냐, 현재 거를 유지하느냐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저는 긍정적인 신호, 그러니까 조금 이것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결국은 지수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손실폭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현금을 확보하지 말고 나는 좀 여유 있게 뭐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이상 난 끌고 갈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해서, 그렇죠? 현금을 일부 확보단 끌고 가도 상관은 없다. 그 이유를 보면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 수업 백병전 했어요. 이 리포트가 나온 곳인데 상당히 좀 의미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수급상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엄청난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지난 1월 20일부터요,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7조 2천억대, 오늘도 순매수했으니까 소폭 뭐 7조 3천억 4천억 되겠죠?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7조 1천억대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개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는 이유가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우리가 큰 위기가 두 번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1500 깨졌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국내 IMF 시대, 그러니까는 국가 부도 상태인 1998년도였죠. 7년, 8년도에 종합지수가 700포인트에서 277까지 빠졌다. 반토막 이하 났지만은 빠른 시간에 회복했다. 특히 지금은 은행금리가 1% 내외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손실을 4, 50% 보고 손실을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1년이고 2년이고 끌고 가서 본전 내지 그 이상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과거 사례, 이 1998년도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요, 이 외환위기, 우리나라 IMF 시대 따질 때요, 1998년 1월 초에 삼성전자 주가는 종가 기준 45,500원이었어요. 1년 만인 99년 1월에는 86,500원, 한 100% 올랐죠. 그해 연말까지는 244,500원까지 점프하면서 주가가 6배, 그렇죠? 크게 급등을 했다.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죠. 자, 그때 6월 초에 주당 70만 원을 넘었던 삼성전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직후에는 10월 24일 40만 7,500원으로 추락했지만요, 불과 1년 만에 80만 원, 그죠? 이것도 1년 만에 100% 이상 올라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이 삼성전자는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가 배, 더블 이상 올라왔다.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요, 계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특히요,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얼마나 활발한지는요, 여기 보면은, 계좌를 뜻하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요, 이 연초에, 지금 현재가 3,053만 계좌인데요. 올해 초가 2,935만 계좌에서 올해 지금 불과 한 3개월 좀 내외 됐는데요. 117만 계좌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또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요, 일주 동안 5,900억이 유입이 됐고, 또 최근 1개월 동안 따지면 4조 3천억. 그러니까 이 고객 애탁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쵸, 자금이 아직도 엄청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 있죠? 고객 애탁금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에 있는데요. 고객 애탁금 역시 지난해 말 28조 5천억 수준에서 최근 41조 13조, 그죠?
이 펀드도 최근 한 달 동안에 4조가 늘어났고 고객 애탁금도 올해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13조 정도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대기 돈들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요.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만이 계속적으로 승리를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우세하죠. 물론요. 여기 내용, 리포트 내용을 보면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파괴적으로 붕괴시키지 않는 이상 이번 사이클의 최종 승자는 외국인이 아닌, 그러니까 계속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아닌 계속 매수를 했던 개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요. 이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3월 주요국 경기 지표는요, 분명히 부진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증시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요.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이런 우려보다는, 실적 부진 우려보다는 오히려 4월 초 중순께 구체화될 치료제 길려드의 렘데시비르 관련 기대가 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만약에요, 요번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의 맞다툼이 개인들의 승리로 그래서 주가가 2000포인트대로 물론 그것이 기간이 바로가 아니라 뭐 6개월 뒤든 1년 뒤건 해서 삼성전자가 과거 사례 2008년 그리고 1998년처럼 뭐 한 100% 이상 1년 만에 올라간다면 완벽한 개인들의 승리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 부분이죠. 그동안에요. 이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불신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요번에 개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매수세가 1년 뒤가 돼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 우리가 이번 상태가 상당히 중요함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흐름상 개인들의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요. 자, 근데요.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고객 애탁금이라든지 아니면요. 주식형 펀드에 그렇죠? 계속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죠?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최소 40% 정도가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기 때문에 큰 탄력을 받기는 힘든 부분은 맞아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죠? 긴 흐름으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가 말하는 이 그동안의 기존 주도주들은 조금 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네페스,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그리고 SNS텍, 원익, 알파통신 등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아서 단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형주 중에 낙폭과대 대형주 업종 대표주 종목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왜 삼성전자는 일단 D램들이 D램 가격이요 안정세를 취해요. 지금 4월 달부터 이제 1, 4분기의 실적이라든지 경기 지표가 나오는데 상당히 부진. 지금 실적 전망치가 거의 다 하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 부분만은 그렇죠?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요. 다시 재부각이 4월 중순서부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아서 4월 초순까지 아까처럼 증시 안정 펀드가요. 아마 4월 초순께 한 3조 우리가 10조 7천억이 지금 펀드 기금을 형성하기로 했는데 1차적으로 4월 초순께 3조 원대가 아마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 대형주들, 그렇죠?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조금 돈이 들어오면서 이 4월 첫째 주까지는 아마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존 주도주들이 조금 탄력이 시장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대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스코, 그렇죠? 포스코를 비롯한 뭐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B금융, 뭐 삼성증권을 비롯한 이 업종 낙폭 가다 이 종목들은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2차 전지들은 한번 크게 뜨고 저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 빠졌던 부분이지만은 얘네들은 크게 10년 내내 하락하다가 요번에 또 주가가 최소 30%에서 50% 하락을 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자금으로 증강기금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4월 첫째 주, 뭐 길면 둘째 주, 그 4월 초순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어제 말씀드려서 우리가 1차 목표 때는 처음 반등 나오면 조금 이런 종목들은 물량을 축소를 해달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서부터 좀 생각이 바뀌어서요. 조금 더 목표치를 높이되, 그렇죠? 좀 올라올 때마다 물량은 줄이자. 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로는 담당할 수 없다. 일단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존 주도주 쪽으로요.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1주나 2주 정도가 조금 늦춰졌다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 판단은 그렇게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한 15분 지났는데요. 처음 이 방송 좀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삼성 SDI죠, 그쵸? 같은 맥락이에요, 그쵸?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화학, LNF, 필옵티스. 자, 저는요 이렇게 지금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지금 완전한 역배열된 상태. 우리가 한번 좀 전에 봤던 종목 한번 포스코 볼까요? 자, 맨 위에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단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맨 밑에 주가가 있죠. 이 완전 역배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인 반등을 주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짧게 해봤지만 조금 그걸 조금 늦추는 부분인데 요 뒷부분에 지금 우리가 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주 이런 종목들은 역배열보다는 혼조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주가, 뭐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간 조정을,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주도주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올라올 때, 조금 더 밀릴 때마다 이런 종목을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러한 종목군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5G 통신 장비 쪽이죠. 이것이 이제 HFR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뭐 역별기보다는 오히려 정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역배열은 말 그대로 반등참 국면이다. 근데 반등이 처음 생각보다 조금 더 세진 것 뿐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 주도주로서 최근 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주가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뭐 HR을 포함한 이노와이어리스, KMW, 서진 시스템, RF, HRC 계속적인 관심 를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타 종목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콘텐츠 관련주고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인데요. 뭐 카카오라든지 넷마블, NHN, 한국사이버 결제,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도 뭐 한 1,100원 지수는 좋았지만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죠. 왜? 먼저 상승했고 빠진 폭이 없으니까 지금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 지금은 낙폭 과대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조금 밀리고 그리고 낙폭 과대주는 올라오면은 낙폭 과대주를 분할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체험 VIP인가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쉽게 내가 낙폭 과대주들 갖고서 손실이 좀 큰 종목 조금 줄이기가 타이밍이라든지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말하는 그런 종목들 관심은 있는데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기 힘들다,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요. 금일 3월 27일 날 보내드리는 증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